옥정호 주변 개발을 놓고 정읍시와 임실군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서로 협약을 지키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개발 경쟁입니다. 김종인 대표가 전북을 방문해 자신은 총선 패배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홀대론에 대해서는 아예 모르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전북교육청에 참학력에 대한 선진 사례가 제시됐습니다. 독일 학자들은 창의력과 협동, 소통을 진정한 학업 성취 역량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어제 오후부터 시작된 비바람이 이 시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시각 전주 시내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통일광장의 모습입니다. 강수량은 현재 0.12mm로 미미한 상태지만 바람이 문제입니다. 전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화면으로 보듯이 카메라가 흔들릴 정도로 바람의 세기가 강합니다. 이 같은 날씨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네, 이 비는 낮까지 10에서 30mm가 더 내리겠는데요. 하지만 비가 멈춰도 초속 10m 이상의 강한 바람은 이어지겠습니다. 운전도 조심하셔야겠지만 특히 도보로 이동하신다면 출근길 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각 전주 시내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총선 이후 처음으로 전북을 찾았습니다. 도민들은 텃밭을 내준 수장의 반성을 기대했지만 정작 본인은 책임질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총선 이후 처음 전북에 왔습니다. 10석 중 2석을 얻는 데 그친 참패 원인을 묻는 질문부터 김 대표의 답변은 다소 황당했습니다. 이렇게 심하게 나오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상당 부분 결과를 갖다 예측을 했던 겁니다. 총선에서 논란이 됐던 삼성 광주 유치 문제 등 호남 내 전북 차별에 대해서는 아예 무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김 대표는 광주에 삼성 전기차 사업을 지원하는 것에 앞서 새만금 삼성 투자가 우선순위가 아니냐는 질문에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전략공천 4곳에서 모두 패한 공천 참사에 대해서도 지역의 인재풀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회피했습니다. 특히 셀프 공천 파문에 대해서는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낭떠러지에 떨어질 듯 말락하던 정당을 그래도 두 달여에 걸쳐가지고서 선거에 임해가지고 일당을 만들었으면은 이 같은 김 대표의 인식에 도당에서도 난처한 모습이었습니다. 총선의 패배 이후에 우리 호남민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갈증이나 이것들을 우리 당이 풀어가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올바르게 풀어가고 있지 못하다. 40만 당원을 보유하고도 신생 정당에 참패하고 새누리당에까지 텃밭을 내어준 더민주당. 기득권 심판론에 편승해 수권 정당에 올랐지만 정작 뿌리가 썩는 원인도 파악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전북 출신은 수도권에서 20여 명에 달합니다. 도내 선거구 10명을 포함하면 30여 명으로 전체 국회의원의 10%에 달하는데요. 전라북도와 당선인들이 한자리에서 만나 지역 발전에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출신 당선인들과 전라북도가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전북 출향 인사들이 수도권에서 대거 당선돼 비례를 포함하면 전북 출신 당선자는 30여 명에 달합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당선되신 10분의 의원님과 합치면 35분이 전라북도 출신 국회의원이 탄생을 했기 때문에 서울 종로에서 6선 고지에 오른 정세균 의원은 높은 애향심을 언급했습니다. 우리 전북 출신 출향 의원들은 애향심이 특별히 남다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좀 잘 활용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전라북도는 탄소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탄소법 제정과 새만금 국제공항 등의 국회 차원의 협조를 부탁했고 당선인들은 도움을 약속했습니다. 전라북도의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의견들을 낼 수 있을 때 내고 열심히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가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정말 도 간부님께서 컨택 포인트를 해가지고 아주 집요하게. 전라북도는 해당 의원들과의 정기적인 모임을 제안하고 지속적인 자문과 협조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4.13 총선 이후 선거 사범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201명이 수사 대상에 올라 20명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당선자 4명을 포함한 140명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재원 전북경찰청장은 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만큼 당선이나 낙선 여부를 떠나 신속하고 엄중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수백 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도내에도 피해자가 수십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집계된 도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43명으로 이 중 2명이 숨졌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말 3차 피해 구제 접수에 이어 현재 4차 접수를 진행 중이며 접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나 전북소비자정보센터 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정읍시의 식수원인 옥정호는 작년에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개발 사업을 놓고 옥정호를 관할하는 정읍시와 임실군이 최근 들어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무슨 연유인지 박찬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실군이 옥정호에 추진하고 있는 수상 레포츠 센터의 부지입니다. 지난해 8월 옥정호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서 사업이 급물살을 탔습니다. 하지만 옥정호가 식수원인 정읍시에서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앞두고 정읍과 임실, 순창 등 3개 시군이 약속한 사전협의 의무를 임실군이 어겼다는 것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을 제척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임실군에서도 당초에 상수원이 제척되면 옥정호에다 수상 레저 시설을 한다고 했으면 정읍이 동의해 줄 리가 없겠죠. 실제로 전라북도와 3개 시군은 옥정호의 수면 이용이나 수변 개발에 있어 상호 유기적으로 협의한다는 내용의 상생협력 선언서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임실군은 협약을 먼저 어긴 쪽이 정읍시라고 주장합니다. 저희는 시기가 되면은 분명히 하려고 했는데 근데 정읍시에서도 예산 성립을 다 해놓고 실제 사업을 하고 있는 도중에 지금 이렇게. 정읍시가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산내면 장금지구 신규 마을 조성 사업. 정읍시는 옥정호 주변인 이곳에 20가구의 새 마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사업은 사실상 중단됐고 정읍시는 지난달 말 뒤늦게 임실군에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결국 양 시군은 상생협력은 말뿐이고 앞다퉈 개발을 추진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상황. 상수원을 마주하고 있는 인접자치단체들이 개발과 보존을 놓고 서로 각자의 이익을 주장하며 시군 간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올해 전주국제영화제의 화제작은 간첩 조작 사건을 다룬 자백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소재의 영화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정치적 외압 논란을 빚고 있는 것과 달리 전주영화제는 문제작들을 상영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간첩으로 몰린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자백. 허위 자백을 강요한 중심에는 국가정보원이 있었고 중국 동포 유 씨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게 다큐의 내용입니다. 상영이 끝나고 관객들은 제작 과정에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인권 유린이라고, 인권 침해고, 어찌 보면 인권 말살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후 이와 같은 사건이 어떻게 반복되지 않게 할 것인가. 자백뿐 아니라 해직 언론인들을 기록한 7년 그들이 없는 언론 등 사회적 이슈가 담긴 영화가 올해 유독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부산국제영화제가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큐 다이빙벨을 상영한 뒤 집행부 교체 등 파행이 이어지자 전주영화제로 시선이 모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외압 논란에 선을 긋듯 조직위원장인 전주시장까지 영화제의 본질은 표현의 자유라고 말하고 나섰습니다. 영화의 본질은 바로 자유로운 표현에 있다는 겁니다. 전주영화제는 앞으로도 이 영화의 본질을 확고하게 지켜가겠습니다. 관객들은 논란과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한 전주영화제 같은 선택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전주영화제에서 이런 거 할 수 있다는 게 좀 자랑스럽고 좀 이런 일들이 이런 계기로 해서 좀 자주 있었으면 하는.
전주국제영화제가 앞으로도 독립과 대안의 정신을 지켜가길 바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주국제영화제가 매진 행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화제 측에 따르면 지난 주말 휴일 동안 수많은 영화 팬들이 전주를 찾아 개막 4일째인 일요일을 기준으로 역대 최다인 106회차가 매진됐고 토요일 야외 상영작이었던 동주가 2,000석이 모두 매진되는 이례적인 기록을 세웠습니다. 영화제 측은 이번 주 금요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축제 후반에는 더욱 열기가 달아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배움과 삶이 하나가 되는 학력이라는 의미로 참 학력 증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일 혁신학교의 사례를 통해 바람직한 참학력과 교육 현장에 접목시킬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 혁신학교의 사례를 통해 참학력의 방향을 찾기 위해 마련된 토론회. 주제 강연자로 나선 알버트 마이어 독일 혁신학교 컨설턴트는 창의력과 협동 능력, 소통 능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진정한 학업 성취 역량으로 꼽았습니다. 참된 성취는 시험이 아니라 삶을 위해 배우는 것이며 이를 위해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프로젝트 학습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Teamarbeit, ich finde Schulen, die in Teams arbeiten, Lehrer, die in Teams arbeiten, sind besonders produktiv und die Lehrer, die in Teams arbeiten, die gehen auch gerne in die Schule. 이 같은 사례를 전북교육에 접목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필요한 학력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무엇보다 실천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정말로 신뢰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학생들의 성장보다는 선발에 치중하고 교육 과정이 획일화된 현재의 학교 교육 틀 안에서 교사의 확신이 중요하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참학력에 내가 지금 수업 디자인하는 것들이 근접하게 그거를 실현하고 있는가 내 수업이 이거에 대한 자신감을 어떤 형태로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학생들의 참학력을 고민하고 실천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활동들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뿌리내릴 수 있을지 적지 않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도내 법학 전문 대학원들이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 정보 기재를 금지하지 않아 조치를 받았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원광대학교 로스쿨은 입시 요강에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 정보 기재 금지를 고지하지 않아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다며 기관 경고와 함께 법전 원장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전북대 로스쿨의 경우 부적정 사례는 없었지만 기재 금지를 고지하지 않아 법전 원장이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도민체전 시도별 종합순위 1, 2위가 하루 만에 뒤바뀌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도체육회는 지난 1일 군산에서 폐막한 도민체전에서 종합우승을 전주시로 공식 발표했지만 어제 종합우승을 군산시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 체육회는 전산 오류로 초등부 배구 점수가 누락되면서 이 같은 결과가 초래됐다며 도민 사과문까지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통합체육회 출범 원년 안희안 체육행정에 대해 책임 소재 규명 등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도시가스 요금이 올 들어서만 3번째 인하됩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최근 유가 급락으로 이달부터 천연가스 도매요금을 6.15% 내리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이달부터 도시가스 요금은 주택용의 경우 4% 인하된다고 밝혔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인하는 지난 1월 8%, 3월 8.4%에 이어 올 들어만 3번째입니다. 지난달 보궐선거로 취임한 정헌율 익산시장이 시민들과 본격적인 눈높이 대화를 갖고 자신의 시정방침 설명에 나섰습니다. 또 5일부터 이어지는 황금 연휴를 맞아 도내 각 시군들도 다양한 관광 관련 상품을 마련하고 관광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그 밖의 시군 소식 이흥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헌율 익산시장이 이번 주부터 29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주민들과 본격적인 대화에 나섰습니다. 함여름을 시작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민과의 눈높이 대화에서 정 시장은 맞춤형 복지 지원과 주민 자치 시스템 강화 그리고 건전한 사회 건설 등 3가지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한 7가지 정책 과제를 설명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시민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들으면서 더 나은 시정을 위해 노력하고 언제나 낮은 자세로 귀 기울여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봄 관광 시즌을 맞아 완주군은 14일까지를 봄 여행 주간으로 선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안덕원 힐링마을과 농가 레스토랑 등 관광지와 체험마을, 숙박업소 등 13개 참여 업체가 입장료와 이용료 할인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임실군도 5일부터 8일까지 황금 연휴를 맞아 임실 치즈 테마파크 일원에서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놀이와 체험 행사를 마련합니다. 이번 축제 기간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선물 제공과 함께 전주 MBC의 가족 편지쇼 공개 녹화도 진행될 예정이며 남원시도 5일과 6일 광활루원과 테마파크, 체육시설 무료 개방과 함께 관광업소 할인 행사를 갖게 됩니다. 진안군이 용담호 광역상수원의 안전성 확보와 수질 개선을 위해 용담호 광역상수원 지킴이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서류와 면접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선정된 45명의 광역상수원 지킴이들은 오는 10월까지 주민들의 의식 변화와 환경 지킴이로 활동하게 됩니다. MBC 뉴스 이응래입니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앞두고 이번 주에 기념식과 축하 행사가 마련됩니다. 전주시는 5일 어린이날 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어린이날 기념식과 함께 가족대항 노래자랑과 각종 놀이 행사를 포함한 문화축제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8일 어버이날을 앞둔 4일에는 제44회 어버이날 기념식을 전주 덕진예술회관에서 열고 행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프로축구 전북현대모터스가 오는 4일 저녁 7시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중국 장수 수닝을 상대로 아시아축구연맹 AFC 챔피언스리그 예선 6차전 마지막 경기를 갖습니다. 전북현대는 예선 2차전에서 장수 수닝에 2대3으로 패한 데다 승점 1점 차의 불안한 선두에 올라 6차전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조 1위로 16강에 진출할 수 있어 총력전을 펼칠 계획입니다. 군산의 금강철새 조망대가 어린이날을 맞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철새 조망대 측에 따르면 생태체험학습관과 조류공원 등 모두 16개 체험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페이스 페인팅, 비누 만들기, 철새 엽서 쓰기 등 가족 참여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또한 앵무새나 사냥, 토끼 등 동물들에게 직접 모이를 주는 행사도 마련돼 어린이들의 흥미를 끌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한국전력과 함께하는 희망 사랑 나눔 콘서트가 오늘 부안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에 찾아가는 예술 무대 유랑극장이 오늘 무주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있습니다. 피아노 실내악 음악 연구단체인 퓨로소노의 정기 연주회가 오늘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개인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이미영 개인전이 오늘부터 8일까지 교동 아트 스튜디오에 마련됩니다.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은 오늘부터 근대미술관에서 우남 이용휘 화백의 대표 작품을 선보입니다. 오는 5일 제94회 어린이날을 맞아 전주시청 앞 광장에서 가족이 함께 즐기는 가족 행복 충전 놀이터가 진행됩니다. 군산시는 모레 월명종합운동장에서 군산 어린이 큰 잔치를 엽니다. 완주 군민과 코미디언이 함께하는 화합 교류의 장이 오늘 경천에인 농촌사랑학교에서 열립니다. 전북 지역 고용전략 개발 포럼이 오늘 전주 드보내에서 비정규직 실태와 대안 모색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오는 6일까지 제6기 창업과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오늘 전라북도 지역 날씨입니다. 전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전라북도 지역은 현재도 비바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는 낮까지 10에서 30mm가 더 내리겠으며 비가 멈춰도 초속 10m 이상의 강한 바람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19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